오늘 우리 K 증시는 내일 현충일 휴일을 앞두고 다행히도 해피엔딩입니다. 특히 오늘은 반도체와 2차 전지의 동반 강세를 볼 수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개인 투자자들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 그리고 에코프로가 각각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를 견인했습니다. 우선 삼성전자의 경우는 현재 인공지능 반도체 그 HBM3E가 엔비디아 테스트 중에 있는데 벌써 한 달 넘게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안개 속의 상황입니다. 진짜 이놈의 삼성전자 엔비디아 납품은 벌써 지금 처음 보도 나온 게 1년이 다 돼가는데, 하여간 이 기레기들은 냅다 설레발만 치고 아직도 결과는 미정인데, 하여튼 얘네들은 무슨 광고 협찬에 환장을 했나? 그 예전 그 현대차 애플카 협업 찌라시도 그렇고, 이런데도 반성이라고는 없어. 하여간 삼성전자 엔비디아 납품에 대해서 제가 이제 누차 얘기했지만, 외국계 증권사들은 사실상 깔때기 화법으로다가 결론은 어쨌든 납품하는 쪽으로 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다들 예상을 하고 있죠. 다만 이제 5월 1일에 테스트를 들어갔으니까 지금 한 달도 넘었는데, 사실 중간에 이거 이대로는 좀 곤란하다고, 그래서 뭐 돌아가 이런 건 아니었고, 이제 시간 줄 테니까 다시 해와 이런 오더는 있었는데, 그 뒤로도 지금 또 2주째 감감무소식인데, 그런데 드디어 엔비디아 황 사장이 여기에 대해서 입을 뗐습니다. 이거 지난 주말부터 내일 뉴스에서 미리 다 얘기했잖아. 대만에서 열리는 이번 컴퓨텍스 2024 행사가 왜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지를요. 하여튼 외신들도 지금 일제히 보도를 한 내용이 뭐냐면은, 역시 어떤 기자가 이제 젠슨 황한테 삼성전자 HBM 그 테스트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젠슨 황이 현재 삼성전자랑 미국의 마이크론이 둘 다 퀄리파잉 테스트, 우리말로 품질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이렇게 답을 했고, 이제 이 중에서 삼성전자 HBM에 대해서는 more engineering work 하고 페이션트가 요구된다. 이건 이제 우리말로 어떤 기술적 성과랑 인내심이 지금 필요하다, 이런 답변인데요. 일단 그래도 오늘 삼성전자 급등은 그래도 낙방은 아니다, 끝난 것도 역시 아니다, 그냥 계속 테스트 이제 진행 중이긴 하다, 이런 이제 안도 랠리의 성격이었죠. 근데 저는 약간 신경 쓰이는 게, 마이크론도 현재 이 퀄리파잉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고 한 이건데, 하여튼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삼성전자 HBM 테스트 결과에 대해서 엔비디아가 뭐 완전히 합격 불합격으로 이제 결론을 내진 않았지만, 하여튼 어떻게든지 엔비디아는 삼성전자를 합격시켜 주려고 지금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보다 더 지금 간절해 보이는 게 엔비디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현재 이제 SK하이닉스가 HBM을 사실상 엔비디아에 독점 공급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가격 협상력도 약해지는 건 물론이고, 또 이제 납품처를 다변화해야지 리스크 관리가 되는 건 이건 기본인데, 이런 점에서 엔비디아는 약간 좀 초조하달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SK의 경우는 어느 날 이제 그룹 총수가 최태원 회장에서 노소영 관장으로 이제 바뀌었어, 하루아침에. 만약에. 근데 그 노소영 회장님이 전 남편하고 친한 CEO들이 하는 기업들 다 보이콧하겠다고. 진짜 만약에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이제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랑 거래를 끊어버린대. 그럼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엄청난 리스크지. 근데 이거는 정말 극단적인 가정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일반론적으로 보자, 그러면 당연히 이제 납품이라는 게, 계약서 상에도 갑을이 존재를 하니까, 지금 이제 삼성전자랑 엔비디아가 이제 짝짝꿍 하는 거에 역시 쫄리는 거는 을의 지위에 있는 SK하이닉스가 맞죠. 예를 들어서 이제 공사 현장 옆에 이제 SK라는 한밭집이 있는데, 지금 일단 모든 그 현장 사람들은 다 여기 와서 밥을 먹어. 근데 원래 저쪽에 이제 삼성식당이라는 음식점이 있는데, 여기는 뭐 한밭집은 아니고 그냥 고깃집이어가지고 여태 이제 신경을 안 썼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최근 들어서 그 삼성식당 앞에 한밭집 뷔페에서 쓰는 하얀 그 큰 동그란 접시가 막 쌓여 있는 걸 봤어. 거기다가 오늘은 그 현장 소장님하고 삼성식당 사장이 둘이 막 계산기 두들기면서 뭐라 얘기하는 거를 이제 동네 사람들이 또 봤다는 거야. 그럼 지금 SK 한밭집에서는 얼마나 지금 좌불안석이겠냐 이거죠. 그래서 오늘 모처럼 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K 반도체주들 전반적으로 급등 나오는 와중에 SK하이닉스만 약세였습니다. 하여간 이번 대만 컴퓨텍스 행사 보니까 젠슨 황은 이제 거의 뭐 셀럽 수준으로 엄청난 인기더라고요. 물론 이제 고국을 방문했으니까 이제 대만 뭐 현지 사람들이 뭐 환영한 것도 있고, 그러다 이제 보니까 어떤 여성 팬 그 가슴에다가 옷에 사인해주는 이런 장면이 또 외신에 도배가 됐더라고요. 저는 이것만 봐도 좀 과열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을 제일 부들부들하고 열받아하는 건 아마도 일론 머스크 아닐까요? 이 양반이 진짜 관종 등급의 어떤 끝판왕인데,
최근에는 오픈 AI 샘 알트먼, 잘생겼지. 그다음에 이 엔비디아 젠슨 황한테 온통 관심을 다 뺏겨버리면서 일론 머스크는 이제 완전 뒷밥 늙은이 격이 됐죠. 이거를 저는 투자 관점에서 보면은 오히려 지금 엔비디아는 고점, 테슬라는 저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참, 근데 그거 아세요? 그 현재로서는 사실 글로벌 AI 업계의 쌍두마차가 엔비디아하고 이제 AMD,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스인데, 이 엔비디아 젠슨 황이랑 AMD 리사수가 친척 관계라는 거야. 한 집안간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썰이 예전부터 있었는데 제가 오늘 확실하게 증명을 해보일게요. 와, 근데 진짜 그 두 사람이 친척이면은 그 집안이야말로 정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로얄 패밀리 아닌가? 그래서 여기 이제 가계도를 보시면 이제 쉽게 말해서 증조 할아버지가 같은 사람이야. 그래서 그 증조 할아버지가 이제 슬하에 이남 일녀를 뒀고 그 중에서 일녀, 막내, 거의 우리로 치면 이제 홍라희 여사급인데 귀한 딸이죠. 근데 그 딸이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그 화학 연구원인 황진타이라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젠슨 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AMD 리사수는 증조 할아버지의 장남이 딸 셋을 낳았는데 그 중에서 첫째 딸이 낳은 그 또 딸이 바로 리사수네요. 이래서 정말 첫째 딸은 무조건 살림미천이라는 말이 그래서 있나? 하여간 그래서 이 리사수의 아버지가 젠슨 황이랑 이제 사촌지간이고, 이제 리사수는 젠슨 황의 이제 조카인 거죠. 자, 그다음 오늘 2차 전지주들 모처럼 한 맺힌 반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워런 버핏 덕분이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어라? 진짜 워런 버핏이 에코프로 주식 샀냐? 이런 분들이 계실 텐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된 영문이냐면은 작년에 에코프로 한참 날아갈 때 그 배터리 신도분들이 당시 배터리 아저씨 책을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워런 버핏한테 보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당시에 그 비용 모금한다면 어쩐다 그랬었죠. 그때 당시에 그 신도분들의 주장은 뭐였냐면은, 이런 에코프로 같은 훌륭한 기업이 단지 한국 기업이라서 워런 버핏이 모르고 있는 거는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 엄청난 손해다. 그래서 진짜 그 책을 뭐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워런 버핏한테 보냈는지까지는 지금 뭐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만약에 진짜로 보냈으면은 참, 워런 버핏이 그때 에코프로 주가 150만 원에서 그 책을 받고 지금 이제 5대1 액분 전 가격으로 치면 이제 50만 원인데, 도대체 그럼 우리 대한민국을 뭐라고 생각했을지 정말 생각만 해도 좀 쎄합니다. 하여간 그 워런 버핏이 오늘 어떻게 우리 K 2차 전지주들의 한 줄기 빛으로 작용하면서 주가를 들어 올렸느냐, 바로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투자한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여기서 리튬 개발 합작사 설립을 준비한다는 소식입니다. 한마디로 워런 버핏이 드디어 전기차 배터리에 투자할 준비를 마쳤다 이거죠. 근데 역시 타이밍이 또 기가 막힌 게, 가치 투자의 달인답게 작년, 재작년 그때 한참 전기차하고 2차 전지 붐이 일어났을 때는 이제 워런 버핏이 가만히 지켜만 보다가 이제 지금에 와서 투자에 들어간다는 거는 이 정도면 이제 배터리 업종 주가도 바닥이 아니냐, 이런 판단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워런 버핏은 이제 투자에 대해서 본인이 항상 이제 철학처럼 얘기하는 게, 야구에서 타자가 좋은 공이 들어올 때까지 묵묵하게 기다리는 심정으로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안 좋은 공은 아무리 100개가 들어와도 절대 빠따를 휘두르면 안 된다. 어차피 그런 공은 뭐 볼 카운트로도 계속 타자한테는 손해가 안 되기 때문에 기다리는 비용은 사실상 들지 않는다, 이런 뜻도 되죠. 그래서 참 저는 여기서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하는 게, 에코프로의 경우는 진짜 이게 좋은 공인지 아닌지 판단할 능력이 없는 분들이 그냥 옆에서 누가 야 무조건 쳐, 무조건 때려, 이 소리만 듣고 빠따를 휘두르는 건데, 그런 투자 행태를 제일 경계하는 워런 버핏이 지금 방망이를 휘둘렀다고 이걸 또 호재라고 기뻐하면서 주가가 오늘 급등을 했다는 게 조금 그렇죠. 하여간 이번에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투자한 옥시덴탈이랑 합작 법인을 추진하는 BH 리뉴어블이라는 데가 이제 지열 염수에서 2차 전지용 리튬을 추출하는 사업 분야를 주력으로 명시를 했고, 이건 이제 전적으로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 리튬을 공급하는 그런 상업용 리튬 생산 시설을 운영하게 될 계획이라네요. 오빠 됐어. 뭐가 됐어? 우리 아파트 청약. 진짜네? 당첨됐어. 우리 이제 드디어 옥탑방 벗어나는 거야. 옥탑방. 우리 이사업체부터 알아봐야겠네. 그건 걱정하지 마. 아정당이 있다규. 뭔데 걱정하지 말래? 포장이사, 이사 청소까지 한 번에 해결 가능해. 정말? 당일 추가 비용 절대 없는 비대면 견적에다가 문제 생길 시에 아정당 본사에서 100만 원 추가 보상도 해준다고. 와 진짜 우리는 아정당과 짜장면만 있으면 되겠네? 그래. 얼른 지금 전화해봐. 365일 밤 10시까지 언제든 상담 가능하다고. 오빠 우리 이사 가는 김에 어. 인터넷하고 정수기까지 또 새 걸로 바꿔볼까? 그래.
약정 끝난 인터넷이나 정수기 가만두면 한 푼도 못 받고 손해라잖아. 본사요금 그대로 새 제품에 최대 77만 원 지원금까지 설치 당일 땡기자고. 그리고 단통법 폐지로 휴대폰 최대 50만 원까지 기기값 할인까지 가능하니까 같이 상담받자. 이 영상 보시고 21만 유튜브 채널 구독만 해도 최신 휴대폰 증정 이벤트 참여 가능. 구독하시고 당첨도 노려보세요.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이사청소까지 365일 우리 집 생활지원금 지킴이 아정당. 러나 반갑습니다. 마침 내일 휴일이고 해서 오늘 참 금요일 같은 수요일이라서 마음도 가벼운데요. 참 여기서 현충일의 의미를 그렇다고 제가 뭐 간과하는 게 아니고 솔직히 좀 숙연해진달까? 그게 뭐냐면 요즘 가치관으로 따지면은 사실 뭐 친구나 가족끼리도 조금이라도 내가 손해보면은 막 억울하고 못 참겠는 이런 세상에서 아무리 옛날이라고는 하지만 진짜 나라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쳤던 분들한테는 당연히 우리가 무한 존경과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되죠. 하여튼 이런 와중에 미국에서는 서프라이즈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워싱턴과 월스트리트가 동시에 여기 주목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리틀 워런 버핏이라고 별명이 붙어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젊은데 투자를 기차게 잘하는 빌 에크먼이라는 헤지펀드 대표가 갑자기 트럼프 지지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월스트리트 사람들은 당연히 바이든 싫어하지 않나? 이럴 수 있는데, 아니 이 빌 에크먼은 지금까지 이제 성인이 된 이후 30년을 민주당원으로 살아왔는데 이번에 갑자기 이제 트럼프 지지 선언을 한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게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바이든이 지금 열심히 돈 풀고 있는 거는 트럼프가 강하기 때문이야. 근데 만약에 여기서 트럼프가 진짜로 대선 후보 자격이 박탈되거나 감옥 가거나 이러면 이제 바이든이 돈 안 푼단 말이야. 잡아놓은 고기에 미끼 안 준다고. 하여튼 그래서 제가 이제 누차 말씀드린다시피 지금 바이든은 오는 11월 5일 미국 대선에 필사적으로 이겨야 되는 이유는 뭐 아들하고 본인하고 둘 다 감옥 안 가려고 이건데, 그런 동기부여가 정말 우리에게 개꿀이라는 거는 바이든이 어떻게든지 유가랑 달러 가치를 지금 막 눌러놓고 있는데 전력을 다한다. 이거는 정말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이야. 지금 그 미국은 27년 만에 최고 금리 5.5% 기준금리인 이 상황에서 달러 강세가 나타나지 않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 한국은행에게는 정말 큰 혜택이고, 또 우리 한국 경제에서 외국인 자금 이탈을 막아주는 매우 고마운 방패막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가도 이제 오페크의 경우 지금 오합지졸 돼버렸는데, 여기 맞서서 미국 셰일 오일 생산량이 역대 최대급으로 지금 막 잡아돌리면서 바이든이 유가를 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물보다 휘발유가 더 생필품인 미국 가게에 당연히 보탬도 되고, 또 우리 같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 높은 국가에도 역시 땡큐야. 근데 이런 바이든의 행동 대장으로 이제 재무장관 제닛 옐런이 활약하고 있는데, 이제 원래 이분이 뭐 연준 의장 출신인데 지금은 바이든 정부의 재무부 장관이니까 사실상 바이든의 정치적 입장을 이제 돈질로 실현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여간 음으로 양으로 달러 지금 엄청 풀어대고 있어요. 하여간 이래서 윗대가리들은 뭐 서로 죽일 듯이 그렇게 싸우는 척은 하지만 사실은 또 서로가 소중한 그런 존재들이라니까. 아니, 미국은 전 세계에 인플레이션을 수출하는 중이고 중국은 또 공급 과잉으로 디플레이션을 수출하고, 이런 둘의 조합이 얼마나 환상적이야. 뭐 이를테면 단백질 함량이 높은데 대신에 콜레스테롤을 높일 수 있는 고기랑, 또 그 반대로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려주는 쌈 채소랑, 이 두 개가 얼마나 참 궁합이 잘 맞아. 그 덕분에 이제 바이든하고 시진핑 둘 다 권력 누리면서 잘 먹고 잘 살잖아. 그러니까 이제 대중국 관세 이런 것도 사실은 다 쇼야. 아니 알리테무 뭐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모든 물품이 10분의 1 가격인데 거기다가 관세 100% 때린들.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를 100원에 파는데 거기 관세 100% 때려가지고 100원짜리가 200원이 된다고 해서 뭔 그렇게 큰 타격이 되겠냐고. 어차피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다 싼데. 하여간 그래서 아예 정말 관세를 한 500%, 1000% 이렇게 때리면은 그럼 어떻게 돼? 그 인플레이션이 그대로 미국으로 수입돼가지고 그 부메랑에 되려 미국 국민들이 다친단 말이야. 근데 이런 걸 지금 이 방구석에서 유튜브 하고 있는 저도 하는데, 워싱턴, 베이징 얘네들이 모를까? 자,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는 내일 우리 이제 휴장인 김에 마침 잘 된 게 바로 다음 주 월요일로 예정되어 있는 애플의 연례 개발자 회의 WWDC에 대해서 골드만삭스의 하우스 뷰를 보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애플이 이제 벼르고 있어요. 뭐 한 발 늦긴 했지만 그래도 AI 관련 뭔가 큰
성과를 지금 공개할 것으로 전 세계에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애플 주가도 현재 연고점 부근까지 올라와 있죠. 그래서 이제 지난주까지만 해도 엔비디아가 애플 시총 목 따러 간다고 그 상황에서 애플이 어디 감히 이렇게 지금 격차를 벌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번 WWDC가 더 주목받는 게 바로 애플이 엔비디아랑 우리 삼성전자를 동시에 쫄게 만들 뭔가를 이제 보여줄 거라는 기대감 때문인데 골드만삭스는 여기 이제 애플의 새로운 운영 체계에 차세대 AI 전략이 담겨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제 팀 쿡의 기조 연설은 우리 시간으로 화요일 새벽에 잡혀 있는데 사실 애플이 어떻게 보면은 AI 디바이스의 원조 아닌가요? 그 시리 있잖아, 시리. 근데 이번에 그 시리를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챗 GPT 기능을 내놓을 것으로 보고 대신에 이제 구글의 제미나이 같은 거는 유료 구독 모델이거든요. 월 $20가 하여튼 그래. 근데 이 시리는 애플 기기 사면 그냥 공짜로 쓸 수 있는 이런 걸 장점으로 어필할 거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애플이 막 지적질 받으면서도 끔찍하게 아껴왔던 기능들, 뭐 예를 들면 통화 녹음, 실시간 번역, 뭐 미디어 요약, 글쓰기 지원 이런 것들 이번에 AI 테마로 묶어가지고 시리에 때려 넣을 것으로 골드만삭스는 기대를 합니다. 여기다가 한 차원 높은 AI 기능으로 사진하고 비디오 편집 기능, 그리고 텍스트 이미지 변환 기능까지 추가될 것으로.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애플 투자 의견 매수의 목표가 $226로 콜했습니다. 현재 주가에서 한 20% 정도 추가 상승 가능한 업사이드 포텐셜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애플 하면 또 우리 K증시에서 당연히 최대 수혜주로 꼽히는 LG 이노텍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UBS는 2분기에도 LG 이노텍이 계절적 특성을 뛰어넘는 호실적을 낼 것으로 기대한다. 여기다가 자동차 전용 제품의 믹스 개선과 비용의 효율화로 인해서 LG 이노텍 전반의 마진율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그래서 LG 이노텍 목표가 30만 원의 투자 의견 매수로 UBS가 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때 애플 관련주였는데 지금은 맛이 가버린 서울 반도체에 대해서 HSBC는 1분기 영업이익 부진 이후 2분기에는 계절적 IT 수요 회복에 따른 아주 미미한 회복은 가능해 보인다. 그래도 올해 연말까지 수익성 약세로 본격적인 주가 회복은 여전히 불투명해가지고 신중한 접근을 유지하라고. 그래서 서울 반도체 목표가 8,000원의 투자 의견 매도로 콜했습니다. 참 격세지감인 게 이 서울 반도체가 한때 LED 대장주라고 해서 예전에 그 OCI가 동양제철화학이던 그때 우리 동철이 우리 서반이 최고라고 이렇게 막 사람들이 물고 빨고 했었는데 지금 주가를 한번 보세요. 하여간 개인들이 그렇게 종교처럼 믿고 따르던 종목들, 거기다가 중국 왕서방의 입김이 그러니까 이제 치킨 게임까지 더해진 종목들은 보면 하나같이 결과가 다 똑같아. 차트도 전부 이런 식이야.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직접 배달 갑니다. 자, 이제 내일 목요일은 우리 현충일이니까 순국 선열들의 은공 덕분에 내일 하루 편하게 이제 쉬고 대신에 내일 같은 아시아권 증시는 전부 정상 개장인데 우선 일본에서는 BOJ 일본 중앙은행 정책이사 나카무라 토요아키 하필 또 현충일날 왜 나카무라가 나오냐. 하여튼 이 양반이 연설을 할 예정인데 지금 BOJ는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었는데 그러면서도 또 외환시장 동향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럽죠. 원래 이제 금리 인상 결정하면서 당연히 N고가 나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반대였고요. 그러면 이제 BOJ 입장에서는 물가 잡는다고 금리 인상을 했는데 엔화 가치가 오히려 떨어지면서 수입 물가는 올라가고 대신에 내수 경기만 위축되게 생겼으니까 더 불안 초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약간 요즘 외환시장에서 달러 풀어가지고 엔화 사들이는 이런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뭐 이 덕분에 우리 원달러 환율도 상당히 갇히면서 잘 보호되고 있는 건 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일 목요일에 대만의 5월 CPI 그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는데 야 이제 대만 CPI까지 알아야 되냐 이러실 수 있는데 현재 대만의 경우는 정말 전기세 폭탄이 그야말로 폭탄으로다가 뭐 일반 가정은 물론이고 그 대만 TSMC 같은 데는 지난 1분기에 전기요금이 한 방에 25% 인상되면서 실적 우려까지 이제 나왔습니다. 이게 다 탈원전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고 이제 다시 한번 AI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사람처럼 잘하는 데 있어서 쌀은 반도체고 물은 전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내일 유럽에서는 ECB 금리 결정 그리고 유럽의회 총선 그 다음 미국에서는 4월 무역 수지랑 1분기 비농업 부문 노동 생산성 발표가 있습니다. 우선 이 중에서 ECB 금리 인하는 뭐 이번에 이미 기정사실화 됐기 때문에 선 반영이 된 거로 보고 대신에 유럽의회 총선이 지금 중요한데
현재 유럽은 난민 정책을 포함한 그놈의 PC주의에 대한 혐오감이 극에 달해가지고 이번에 유로존 국가들 대부분이 극우 정당의 어떤 그 약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PC주의에 사실상 탄소 중립, 뭐 친환경 에너지, 전기차, K-팝 그리고 K-웹툰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니까 한번 외국인들이 이날 유럽 의회 총선 결과를 우리 K 증시에 어떻게 반영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내일 목요일 밤 미국에서는 중국 전기차 제조사 니오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 사실 우리가 중국 전기차 기업들의 실적은 그냥 뭐 전기차 업황을 참고한다는 차원에서 보는 거지 정말 이 중국 전기차는 완전히 자기들만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K2차전지랑 뭐 접점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일 목요일 미국 증시 마감 후에 도큐사인 이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이 도큐사인이 그 코로나 때 비대면 계약서 하고 그 재택근무 최대 수혜주로 꼽혀가지고 줌하고 같이 정말 날렸던 기업인데 왜 당장 저만 해도 이번에 아정당 광고 재계약했는데 이 도큐사인으로 온라인에서 계약서 서명하고 주고받았거든요. 근데 주가는 이게 코로나 팬데믹 당시 300달러까지 갔던 게 지금 50달러입니다. 그래서 도큐사인이 뭐 망했냐? 없어졌냐? 아니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잘 쓰고 있고 매출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예전에는 사실 계약서 2장 인쇄해가지고 각각 사인하고 중간에 간인하고 막 나누고 난리치던 게 온라인으로 하니까 너무 편하거든. 그래서 여기에 대한 평판도 좋고 이제 사람들이 막 이제 익숙해졌어. 근데 주가는 왜 5분의 1토막이냐? 왜긴 왜예요. 산다라 막 머리끄댕이 잡고 들어갔으니까 그런 거지. 사실 투자로 수익 내는 기본 중에 기본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건 뭐 다들 아시는데 근데 너무 그때 비싸게 사가지고 나보다 더 비싸게 사줄 호구를 찾지 못하니까 결국 이렇게 된 거죠. 뭐. 자,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하루 잘 쉬시고 저는 내일 저녁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